저는 강수진, 32살입니다. 석 달 전 아버지의 정년 퇴임 파티에서 아버지가 저지른 한 행동 때문에 저는 이 가족에서 영원히 자신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강남 컨트리클럽 볼룸홀, 디자이너 정장과 칵테일 드레스를 입은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있고 샴페인이 끝없이 쏟아지는 자리. 무대 위에 선 아버지는 마이크를 들고 가족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수천 번 본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따뜻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유리처럼 날카롭게 베이는 미소였죠. 그리고 이건 제 딸, 강수진입니다. 학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저 가족에게 얹혀 사는 아이죠. 20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저는 몸 하나 떨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건배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홀을 걸어 나왔습니다. 순간 홀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 지금부터 제가 전부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진짜 결말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지금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12년 전 제가 대학을 억지로 그만둬야 했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 수원의 중산층 명문가로 통했습니다. 아버지 강민재는 중견 물류회사 대표이사였고 넓은 단독주택에 고급 세단을 타고 지역 최고의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가진 것 보기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잔혹한 이별이었죠. 사진을 보지 않으면 어머니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언제나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어머니의 손만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아버지는 재혼했습니다. 계모인 이지연 씨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저보다 3살 많은 아들 강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몇 달 안에 그들은 우리 가족의 핵심이 되었고 저는 그저 가구처럼 투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처럼 극심한 학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삶이었죠. 준호의 성적은 온 가족이 칭찬했지만 제 성적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된 준호는 새 차를 선물 받았고 저는 그의 중고차를 물려받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의 미래로 불렸고 저는 그저 딸일 뿐 취급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저를 때리거나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눈을 돌렸을 뿐입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를 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유일하게 저를 바라봐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 친할머니 강말자 여사입니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걸어 제 학교 생활, 친구, 꿈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수진아, 넌 나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어. 세상이 너를 과소평가하지만 나는 너의 진짜 모습을 알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 아무도 모르는 선물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앞서 이야기했네요. 이 가족에서 저는 투명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투명함이 나중에 제 가장 큰 무기가 될 줄은? 제 미래가 가족에 의해 강요당한 그날, 저는 20살이었습니다. 국립대 경영학과 2학년, 학점 3.8의 런던 여름 프로그램 장학금 신청서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꿈과 계획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죠. 수요일 오후, 아버지가 가족회의가 있다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언제나 좋지 않은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고급 나무 책상과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은 온갖 상장과 인증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모 지연 씨는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은 채 한마음으로 아버지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할 부분이 생겼다. 준호가 와튼 MBA 과정에 합격했어. 정말 귀한 기회다.
저는 심장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 등록금까지 감당하려면 가족 재정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잠시 휴학하기로 결정했다. 준호의 커리어가 우리 가족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줄 테니까. 지연 씨가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여자한테 MBA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 나중에 좋은 시집 가서 잘 살면 그만이야. 그게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지? 저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충격받지 않는 법을 배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 작은 희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제 공부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의 턱이 굳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지? 회사가 안정되면 꼭 보상해주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사촌의 실수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집에는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저 제 교육비에 쓰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 가치를 정하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저축한 2천만 원과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제가 떠나온 화려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좁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난방기는 밤새 덜컹거렸고 벽은 얇아 이웃의 TV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침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자유를요. 저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기본급의 복지 혜택만 받는 초보 직급이었죠. 회사 사장인 박재옥 씨는 거친 성격이었지만 가족들은 절대 알아보지 못한 제 재능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수진아, 넌 머리가 좋다. 그 머리를 써봐. 그 말을 계기로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회사의 모든 시스템과 업무 과정을 익혔고 밤에는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공급망 관리, 경영 운영, 기본 경영 지식을 독학했습니다. 서울이 제 대학이 되어준 셈이었죠. 저는 집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비서가 생일 축하 카드와 50만 원 수표를 보내왔을 때도 저는 찢어서 버렸습니다. 수원을 떠난 지 4년 뒤 저는 충분한 자금을 모아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메리디언 컨설팅. 처음에는 저 한 사람과 노트북, 공유 오피스 책상 하나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저는 모든 공식 정보에 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도 보도 자료도 없었고 모든 업무는 회사 이름과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비밀을 지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가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공했다는 걸 알면 공을 가로채거나 제 모든 것을 망치려 들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제국을 만들지만 저는 가족이 가르쳐준 유일한 언어인 침묵 속에서 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말자 여사는 제가 30살이 된 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해 뒷자리에 앉아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어머니라고 추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러니함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장례 리셉션에서 저는 스스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고 저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낯선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유산관리 전문 변호사인 김은주 씨였습니다. 강수진 씨, 저는 강말자 여사님의 별도 유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8년 전부터 수진 씨 명의로 신탁펀드를 조성하셨고 다른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신탁펀드에는 8억 원의 자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수진 씨에게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휴학 강요, 깨진 약속, 모든 걸 다 지켜봤다. 내 아버지와 수없이 싸워봤지만 그는 절대 듣지 않았다. 언제나 자기 뜻대로만 살 뿐이다. 이 돈은 온전히 내 것이다. 아무런 조건도 의무도 없다. 가족이 빼앗으려 했던 내 삶,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라. 내가 항상 해준 말 기억해라. 누구도 내 가치를 깎아내리게 하지 마라. 그들이 내 진짜 가치를 알게 될 때쯤엔 모든 게 늦은 뒤일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저는 그 자금 일부로 메리디언 컨설팅을 확장했고 나머지는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해 예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석 달 전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메리디언 컨설팅은 직원 15명, 연 매출 40억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고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품 정장을 입고 업무에 임하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부 제 스스로 이룬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물류 최적화 컨설팅을 전문으로 기업들의 공급망을 정리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탄탄한 수익을 내고 저는 이 일에 능숙합니다. 여기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강민재 물류입니다. 3년 전 그쪽과 5년 장기 계약을 맺었고 저희가 그들의 노선 최적화, 창고 관리, 운송업체 협상까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아버지 회사 연간 운영 비용의 40%를 절감해주는 핵심 사업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모든 업무는 제 팀을 통해 진행되고 계약은 저희 CFO가 서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평소 칭찬하던 메리디언 컨설팅의 주인이 자신이 무시해온 딸이라는 걸 꿈에도 모릅니다. 석 달 전 아버지의 정년 퇴임 파티 초대장이 금색 양각 인쇄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12년간의 침묵, 깨진 모든 약속과 닫힌 모든 기회를 떠올렸습니다.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화해를 바라서도 가족이 변했을 거라 믿어서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를 걸 알았고 그 순간 직접 나서서 제 방식대로 작별을 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원 최고의 컨트리 클럽은 30년 동안 변한 게 없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거창한 발레 파킹 서비스, 기존 부자들과 신흥 부자들이 어우러진 위선적인 분위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심플하고 우아한 검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진주 귀걸이와 시계, 직접 산 명품 가방을 메고 갔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 스스로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이 브랜드 가치보다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계모 지연 씨가 저를 막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위선적인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와줬구나. 아버지는 내가 적당한 옷도 없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죠. 홀 안에는 200명의 하객이 크리스탈 조명 아래 어우러져 있었고 경기도 상업계의 유명 인사들, 은행원, 변호사, 기업 임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전 저녁 모임에서 본 얼굴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붓오빠 준호는 모델처럼 마른 여성을 옆에 두고 지나가며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만 넘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저는 지정된 좌석을 확인했습니다. 홀 가장 구석, 직원 출입구 근처의 가족도 아닌 외부 손님 테이블이었습니다. 가족 테이블은커녕 가까운 자리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웨이터가 최고급 샴페인을 건네주었고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건너편에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아버지는 인사하는 척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중요한 손님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의 시작부터 저는 가족의 경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조용히 귀를 열고 있을 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요. 구석 테이블에서 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지켜보았습니다. 홀의 음향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해서 사람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바 근처에서 사업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영 개편, 전략적 파트너십 등 임원들의 흔한 말들을 하다가 메리디언 컨설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메리디언 컨설팅이 우리 회사를 완전히 바꿔놨어. 지금은 우리 운영의 핵심 축이죠. 운영자 천재인 것 같다. 옆에 유명 물류기업 대표가 물었습니다. 몇 달 동안 미팅 잡으려 했는데 정말 비밀스러운 회사더군요.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다. 법무팀과 관리자들만 상대할 뿐, 결과만 잘 내주면 누구든 상관없지. 저는 웃음을 참으며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CFO 다니엘의 문자였습니다. 강민재 물류 재계약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5년 추가 계약을 원합니다. 대표님 결정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주말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홀 안에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메리디언과 강민재 물류의 계약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요. 저희가 계약을 철회하면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40%의 운영 효율을 잃게 됩니다. 물류업계에서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회사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를 분리하려 했지만 자신이 무시해온 딸의 성과로 만들어진 회사의 성공을 자랑하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바에서 계모의 여동생 이수진 고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놀라움, 연민, 업신여김의 감정을 순식간에 드러냈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알아보기 힘들 정도네. 서울에서 뭐하고 지내니? 컨설팅 일 한다고? 그녀의 말투는 마치 제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있니? 아버지 말로는 아직 싱글이라던데. 벌써 32살이네, 세월 빠르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모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재가 말하더라. 아직 자기 길을 못 찾고 방황한다고. 늦게 꽃 피는 사람도 있으니 뭐 나쁠 건 없지만 전통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 저는 차갑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친척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려 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가족의 실패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는 거려. 학교 그만두고 정서적 문제가 있었대. 정신건강이 안 좋은데 이렇게 파티에 와준 것만 해도 대단하다. 저는 샴페인 잔을 꽉 쥐었습니다. 상처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지나버린 감정이었고 그들의 뻔뻔함에 놀랐을 뿐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로 행복하죠?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불쌍하네, 자기가 얼마나 망했는지도 모르네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자리를 떴지만 마음속에는 차갑고 명확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테라스에서 골프장 풍경을 보고 있을 때 준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 돌아온 방랑녀 나타났네. 저는 뒤를 돌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그가 제 곁에 다가와 향수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설꽃 시작하는데 별일 피우려는 거 아니지? 예전부터 질투심 많았잖아. 등록금 문제로 삐져서 서울로 도망간 거 다 알아. 저는 돌아와 고급 정장을 입고 시계를 찬 의붓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위로하는 거야? 그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회사 차렸다며? 얼마나 버티려나? 반년. 1년. 곧 망해서 아버지한테 빌러 돌아올 거잖아. 넌 언제나 약했어, 수진아. 저는 메리디언의 성공, 계약의 중요성,
그가 자랑하는 회사의 기반이 전부 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적절한 무대에서 밝혀야 하니까요. 준호야, 너 위로가 되는 생각 마음껏 해. 하지만 오늘 밤 이후 나한테 잘해주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의 거만한 웃음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홀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아버지가 박수 소리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40년 물류 업계에서 살아온 영웅으로서의 마지막 퇴임 연설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트너, 직원, 스승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모든 성공을 자기 공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 아내 지연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 늦은 밤 근무와 출장을 묵묵히 감내해준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지연 씨는 타이밍 맞게 눈물을 닦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준호. 내년 1월부터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갈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손을 흔들고 전석기립 박수가 터졌습니다. 전형적인 재벌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때 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표정에 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강수진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제 테이블로 옮겨가고 200쌍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학력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그저 가족에게 얹혀 사는 아이죠. 그래도 오늘은 와줬네. 언젠가 잘 사는 시집가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겠죠. 홀 전체가 폭소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머라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그건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몸 하나 떨지 않고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상처받고 올 것이라,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느리고 의도적으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가 반응할 줄 몰랐던 거죠. 아버지, 정년 퇴임 축하드립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홀 전체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40년간 사업하시며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열심히 살고 희생하는 법, 가족에게 기대할 수 있는 충성심이 어떤 건지 아버지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홀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멀리서 잔 얼음 소리만 들릴 정도였죠. 그래서 건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바닥 소리만 적막한 홀에 울렸습니다. 뛰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고든 자세로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족의 실패작으로 낙인 찍힌 딸이 스스로 당당하게 작별을 고하는 모습을 보며 말이죠. 문을 밀고 밤 공기를 맞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제 검은 전기차로 가던 길,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멈춰. 지연 씨의 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속 걷자 그녀가 제 팔을 잡고 돌렸습니다. 방금 뭐 한 거야? 모든 하객 앞에서 아버지를 망신줬어? 저는 그녀의 손을 쳐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망신준 건가요? 아버지가 그녀 뒤에 나타났고 얼굴은 폭풍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200명의 하객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지금 당장 사과해. 싫어요. 단 한 글자의 답변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난 내 아버지다. 내 말 들어. 아버지가 제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요? 계속 사람들 앞에서 제가 쓸모없다 놀리고 조롱거리로 삼는 걸 참으라고요? 그냥 농담한 거야. 그 농담 속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제 진짜 모습이 담겨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경고했습니다. 오늘 나가면 가족 관계 완전히 끝이다. 아무 지원도, 연도 없을 거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12년 전부터 저를 가족에서 끊으셨어요. 그저 입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제가 둘 다를 위해 끝내는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차를 몰고 떠나며 저는 휴게소에 잠시 멈춰 숨을 고릅니다. 오랜만에 온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의 실패작으로 낙인 찍혀 남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상처를 참고 웃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명하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파티 이후 벌어진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저를 얼마나 잘못 알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테니까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파티 다음 날 서울 사무실에서 눈을 떴을 때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쟤를 악인으로 만들려 들게 분명했습니다. 정말 걱정된다는 듯한 친척들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파티에서 너무 힘들었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지? 아버지가 너 걱정 많이 하신다. 돌아와서 사과하고 화해해. 그들은 이미 불안정하고 질투심 많은 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낯선 수원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재 물류임원 김재충 씨의 전화였습니다. 강수진 씨, 대표님께서 가족 화해를 원하십니다. 다만 메리디언 컨설팅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아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메리디언 대표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탐문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인가요? 혹시 수진 씨가 메리디언 관계자라는 소문이 돌아서요. 오해일 거라 생각하지만 대표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눌 이야기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실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아버지는 회사 정기회의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재무이사가 긴급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메리디언 컨설팅 계약이 6개월 후 만료되는데 재계약 제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세 차례 제안했지만 전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짜증을 냈습니다. 조건을 높여서라도 재계약해. 어떻게든 연락해. 메리디언은 극도로 비밀스러운 회사입니다. 경영진과 직접 미팅한 임직원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업무가 법무팀과 관리자를 통해 진행됩니다. 재무이사가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하룻밤 사이에 운영 효율 40%가 사라집니다. 대체 업체를 찾으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리고 그동안 회사 운영이 완전히 마비될 겁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메리디언 대표가 누군지 끝까지 알아내라. 목요일 저녁 지연 씨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달콤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걱정했어. 파티 때 아버지가 너무 심했지? 긴장해서 실수한 거야. 너도 알잖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사과하실 건가요? 잠시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서로 풀고 새 출발하자.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내 식구만 저녁 먹자. 사과하지 않으실 거면 갈 이유 없습니다.
지연 씨의 위선적인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겠지만 가족이니까 좋게 해결하자.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거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거의 알아차렸지만 아직 두려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할머니의 유산을 담당했던 김은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리 제 방문을 예상한 듯 말했습니다. 강민재 대표 측에서 메리디언 대표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익명은 언제나 한시적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리디언 계약에는 30일 전 종료 통지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죠. 그리고 말자 여사님의 신탁자금은 완전히 별도로 관리돼 강민재 씨가 어떤 소송을 걸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진이 언젠가 힘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쓸 힘을 남겨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수하지 말고 진실만 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진실이 가장 큰 벌이 될 거라고요? 저는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죽은 뒤에도 계속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오후에는 CFO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저와 함께한 믿을 수 있는 동료였고 제 가족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물류에서 5년 재계약을 원하고 조건도 12% 상향했습니다. 그쪽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는 재무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60일 안에 운영 효율 40%가 사라지고 고객이 이탈하며 수익 구조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막 취임한 준호의 대표 경력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게 되겠죠. 12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던 제가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 종료 서류 작성해줘. 공식 사유는 경영 전략 재편으로만 적어.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언급하지 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개인 서신 한 통 따로 작성할 겁니다. 자신이 의지해온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왜 계약을 끝내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하니까. 일요일 하루 종일 저는 서신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가득한 글이었고 다음은 너무 차갑고 또 다음은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최종본은 담담하고 사실만 적힌 글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미래도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회사의 핵심 축이 된 메리디언 컨설팅은 전부 제가 세우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3년 동안 아버지가 무시해온 딸이 아버지 회사의 성공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계약 종료는 복수가 아닌 제 경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가 모르는 신탁 자금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투자하지 않은 저의 미래를 할머니는 믿고 투자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제 힘과 할머니의 믿음으로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이해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아는 제 모습이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시는